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일단 또 하락했습니다. 피치의 신용등급 이 여파가 좀 사라졌다 했더니 이번에 무디스가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악재의 뉴스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네. 호재적 뉴스를 보다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컬러가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고 애플이 61선 밑으로 밀려났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간도 지금 조금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심리는 확실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초용이 되고는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이제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네. 이제 오후장에 가게 되면서 점차 이러한 하락폭을 줄여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한 만큼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무언가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에 대한 심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무디스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무디스가 이제 중소은행 관련돼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겠다라고 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돼요. 2분기 실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자본 창출 능력을 줄이는 수익성 압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들고 있던 자본의 질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네. 이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은행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도 계속 결국은 이 부실로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확실히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하고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 뱅코프라든지 아니면은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 같은 이제 6개의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강등 검토 대상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밸런스는 이제 지난 3월 달에 중소규모의 지방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은행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용등급 하향에 추가적인 유동성 위기를 가리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적으로 시장에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피치가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채권 시장이 동요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채권 시장 역시나 계속적으로 불안을 이제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죠. 그런 네. 불확실성이 이제 은행 섹터에서도 있는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도 더욱더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자산 관련돼서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결코 주식시장에서도 좋을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이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게 이제 연은에서 어떻게 좀 행동 변화를 줄지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인사들의 발언이 좀 비둘기파적이에요. 좀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연준의 인사들의 언행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몰린다. 네. 라고 얘기를 계속 그렇죠. 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는 금리의 상단에 닿게 됐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상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사실상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 무역 적자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감소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네. 되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서는 소비 지표가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 맞죠. 2분기 이제 신용카드 관련돼서 이 경제 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반등이 일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종목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있더라고요.
네, 일라이 릴리가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실적이 많이 좋았었는데 네. 실적이 좋게 나온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사실상 영원한 이제 숙제죠. 네, 이 다이어트 관련돼서 네. 마운자로가 이제 매출액에 많은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 발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다이어트 약이 사실상 많이 팔리게 되면서 가이던스 관련돼서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시를 했던 것이 312억 달러에서 317억 달러 여기를 이제 이 제시를 했었었는데 네. 이것이 334억 달러에서 339억 달러로 이제 이 상향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하고 비만 의약품들에 대한 이 의약품들의 효능이 우수하게 나타나면서 강력한 수요가 이제 더욱더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또한 이제 헬스케어 보험 관련돼서도 적용이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되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될 것이고 이 관련된 약 자체는 결국은 매출액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요즘 이쪽이 더욱더 많은 부분 신약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네. 더 주목을 많은 부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다이어트 약 위고비가 비만 성인의 심장 질환 위험을 2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게 돼요. 다이어트 약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심장 질환이 비만 환자들에게 좀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20% 줄여준다. 즉 다이어트도 되고 심장 질환도 이제 방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한 1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 관련된 산업 자체가 아직은 사실상 초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확대가 될지는 사실상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에 전환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부분 이제 기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도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관심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싹센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 이런 것들도 지금 꽤나 점유율을 좀 형성하고 있는 건가요?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삭센다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네. 다이어트 효과 자체가 한 자릿수 후반에서 이제 두 자릿수 초반대 한 네. 요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효능을 그래요? 네.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형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복용에 지금은 약처럼 막는 부분이 맞게 되는데 네. 그 약을 맞는 횟수를 계속적으로 줄여주게 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을 이용해서 빼는 시대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노바백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이슈가 걸쳐 있더라고요. 네, 노바백스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아, 네. 네, 실적이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를 하게 됐고, 물론 EPS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흑전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나라고 찾아봤었는데 실적에 대한 이슈는 사실 그렇게 크게는 없었었고요. 네. 다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지분 관련된 부분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100억 정도 취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을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예전에 이제 노바백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을 네. 맡겼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돼서 채무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됐었는데 그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지분 투자가 일어났다라고 네.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노바백스가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백신 외에도 다른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 이제 좋은 이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채무를 상환받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지분
이 받는 거, 이 유상증자 외에도 보게 되면은 네. 현금성으로 한 850억 정도를 이제 네. 채무를 상환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더욱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별다른 모멘텀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좀 넘어가 볼게요. TSMC가 또 유럽에 첫 번째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요. 네, 사실 뉴스는 이 반도체 섹터에서 나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하락이 나오게 되고 TSMC도 2% 가까운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독일에 5조 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TSMC가 지분을 70% 가져가게 되고 이제 이 보쉬라든지 인피니온, NXP가 각각 10%씩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지원금으로 100억 유로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12인치가 월 4만 장 생산 규모로서 27년부터 가동에 돌입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역시나 움직임이 별다르게 보이지는 않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도 보게 되면 이 새로운 AI 칩 관련돼서 발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리거나 그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역시나 어제는 잠잠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AI 칩 GH200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점은 이 차세대 AI 칩에는 역시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가 탑재가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은 결국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가하는 AI 컴퓨팅 파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확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데이터 센터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이 결국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양산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은 사실상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움직임이 좋지 못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맞죠. 상당히 많아요. 네. 그만큼 이 많은 기관들에서 공격적으로 차익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도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지분에 대한 축소 아니면 확대에 대한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너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기는 하지만 조금 이 투자의 시점 자체를 느리게 늦춰지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지수,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TSMC랑 엔비디아의 이슈 함께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리비안도 좀 올랐네요. 실적 발표했나요? 네, 실적 발표했어요. 리비안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EPS는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보다도 2023년도 생산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고무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대에서 5.2만 대로 이제 소폭 증가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도 한 1.6%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리비안도 이렇게 실적이 잘 좋고 전기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던데 2차 전지 섹터 변동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전기차 섹터와는 전혀 다른 다르게.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기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도 보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형 관련돼서 수급이 많은 부분 집중이 그렇죠. 계속되고 네.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지금의 2차전지 섹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의 논리가 될 수 있을 테고 그 수급이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만약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급적으로 가장 강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미국 증시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할까요? 하락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 0.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건 0.34 이 정도로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2차전지 섹터 쪽으로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과 함께 초전도체에 관련돼서 이 테마가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네. 수급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먼저 2차전지 섹터로에 대한 수급 집중이 일어나는지는 먼저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다른 테마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종목군들을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기자재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 섹터는 그나마 비교적 탄탄하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격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볼만한 종목 한 가지 꼽아주세요. 네, 테마적인 성격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다이어트 약 관련돼서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까 이제 이 위고비라는 약이 일주일에 1회 투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 인벤티지 랩의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일주일이 아니라 30일 동안에 한 번 정도만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된다. 즉, 한 달에 한 번만 투여를 하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플랫폼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대감으로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라파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종목에서는 한미약품도 사실상 관련된 약을 국내에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벤티지 랩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 기업이라고 될까요? 약효의 효능을 더욱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계돼서 이제 펩트론도 사실상 그러한 이제 네.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능 관련해서 약효는 누가 더 좋다라는 건 주장은 엇갈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커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죠. 관련돼서 약효라든지 효능에 대한 부분이 인정만 되게 되면은 사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둘 다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와 더불어 실적 발표로 올랐었는데요. 인벤티지 랩 관련 종목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 쪽이 많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실적 발표 있고요. SKC나 SK네트워크스 같이 SK그룹주들도 오늘 실적 발표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